경상북도 안동시. 낙동강 물줄기를 따라 도착한 한 마을. 그곳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이야기.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있었으니까 발로 밀쳐내거나 그런 행동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졌거든요. 소리도 가장 많이 지르는 장애인이고, 그러다 보니 가장 타켓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을 내 재활원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증언.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그 내막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거주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기엔 평화로워 보이는 A 재활원. 이곳은 18년 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답니다. 약자를 위한 곳에서 벌어진 사건. 사건에 대해 잘 안다는 제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이에서 가장 중증자 이율이죠. 선생님이 씨를 때린 거죠. 이유 딱히 없을걸요. 위치하고도 15살도 안 돼요. 순직할지 배고픈 울고 소리 지르고 사람 그냥 걷는 정도. 네네. 그래서 소리도 가장 많이 지르는 장애인이고, 그러다 보니 가장 타켓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살핌이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해졌다는 폭행. 그들의 충격적인 증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여기 앉아야 되고, 얘는 여기 앉혀야 되고, 그 옆에 누가 앉아야 되고, 그 룰이 있어. 자기만의 룰. 그 애들 관리하기 편하게끔, 쉽게끔 짐승 다루듯이 하는 거죠. 그냥 그런 행동이 10년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들어오면 이 사람을 때리겠구나.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한 사회복지사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거주장애인을 다뤄왔다는 직원들. 때론 손으로, 발로 그의 이유모를 폭행은 약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심지어 제보자들은 영상 속 거주장애인뿐 아니라 피해 장애인이 더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활원 내 모두가 두려워한 사회복지사 최 씨. 심각했던 인권 유린. 그를 막지 못한 이유는 뭘까? 직원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입사할 때부터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원장님이 씨한테 그때 면담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용기 내서 말을 했었죠.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있다. 내가 직접 봤다. 이러니까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어요. 보통 원장이라면은 어떻게 때렸는지 자주 그러느냐, 그런 도리어 질문을 줘야 되는데 그런 질문도 없고 그냥 제가 한 말만 듣고 끝이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조치를 취하겠거니 하고 기다렸지만 없었고요. 최 씨의 비위 행위를 당시 원장에게 알렸다는 사회복지사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묵살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원장은 왜 직원들의 항의를 무시했던 걸까? 한쪽에는 가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네 가족들이 너무나 많은 거를 누리고 가족 중심에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밖에 나가면 밖에 사람들한테는 반대하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알지 못하죠. 이 안에서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는지. 가족 중심의 경영 때문에 최 씨의 장애인 학대가 10여 년간 묵인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폭행 영상 공개 후 최 씨 일가의 탄압이 심각해졌다는 사회복지사들.
심지어 지난 5월 한 직원은 이사장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답니다. 씨가 자기 와이프 욕하는 줄 알고 갑자기 농기구를 들고 와서 뒤를 치고 저를 찌르듯이 머리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계속 이래 막았고, 제가 근데 왜 X인데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뺨을 나한테 치더라고요. 사건 전날 이사장의 아내와 문제가 있었다는 한 장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남우 씨. 그런데 이를 뒤에서 지켜보던 이사장이 자기 아내를 험담한다고 생각해 날카로운 농기구로 그를 위협했답니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탄압을 받은 사회복지사는 재활원에 또 있었답니다. 그때부터 서류를 결제를 올리면 없애고, 제가 없을 때 사무실 뒤지고. 오랫동안 몸담았던 재활원에서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성옥 씨. 그녀가 최 씨 일가로부터 한순간에 표적이 되어버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2년 1월 날 입사를 했어요.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가 엄청 존경했어요. 저는 그걸 흐트러놓은 게 요 가족 집단이었어요. 자기가 안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일가 대부분이 장애인을 향한 학대와 방임을 서로 묵인해주며 재활원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는 성옥 씨. 그녀는 재활원 내에서 벌어졌던 부조리함을 일기로 남기기 시작했고, 종일 아침 인사 후 개인 방에서 쉰다. 네. 이사장님은 봄이 가까워짐으로 농사일을 매진한다. 일기장 속엔 그들의 비위 행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후원금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생활하지 마, 외부에 나가서 돈을 버는 친구들, 그거에 대해서 집중 지도 점검이 있었거든요. 거주인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거주인 통장이라든지 금전에 관해서 보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운영위원회에 거주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게도 이게 일을 한 거주 장애인들의 급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근데 씨는 사실 사치가 심했어요. 한 번은 하고 한테 통장에서 돈을 빼서 수표로 바꿔서 백화점 가서 다 쓰고 오자 이래서 수표를 진짜 바꿨는 그것도 있었고. 그들의 월급 일부를 최 씨 일가가 편취했다는 성옥 씨. 그녀가 보여준 거주장애인 적금 통장엔 당시 원장에게 보관을 요청한 장애인들의 글귀와 함께 해약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주자 폭행, 갑질, 그리고 횡령까지 A 재활원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들. 여러 논란에 대한 재활원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MBN 방송국에서 난 네네. 저희가 취재 요청을 드렸었는데 메일을 확인 안 하셨는지 아니면 연락이 없으셔가지고요. 혹시 뭐 원장님 안에 계신지? 오늘은 출근 안 하셨어요.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언제 출근하세요? 토요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네. 의혹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관계자가 현재 부재 중이라는 답변. 다시 한번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재활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다. 참 끔찍한 뉴스인데요. 이정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게 언론에도 한 보도가 된 사안이죠, 이미?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처음 세상에 알려진 사건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학대가 처음이 아니라 계속 있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복합적이군요. 10년 넘게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
그리고 그 장애인이 애써 번 돈을 횡령, 심지어는 직원들에 대한 탄압과 폭행까지. 자, 이정민 변호사,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직도 가족 경영처럼 시설을 운영하는 곳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기도 참 힘이 들지만 설사 직원이 용기를 내서 이런 문제를 고발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서 묵인되는 이런 형태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문제는 골마 터질 대로 터졌는데도 밖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이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이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이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해당 재활원 80점 이상 이 B등급을 받아왔고요. 그래요? 네, 특히 이 거주장애인의 권리, 이 이용자 권리 부분에서는 A등급을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지금 재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점검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한 명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이 경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이 결과 이 이사장의 친인척들 포함해서 근무자의 3분의 1을 이 가해나 방임에 가담했다고 이 지목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아주 중죄 아닙니까? 네, 우선 폭행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이게 이제 해당될 수가 있고 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만약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더 가중해서 처벌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금을 착복했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이런 곳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재활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시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혹 속 아직 운영 중인 A 재활원. 피해 장애인 몇몇도 남아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제작진은 3달 전 업무에서 배제된 전 이사장 최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 MBN 방송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예, 저희 재활원 관련해서 취재 중이어서. 아, 저는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세요? 아니래요. 그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관계가? 제가요? 예. 아, 저는 전혀 그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A 재활원과 자신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손살에 치는 전 이사장 최 씨. 거주자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학대 행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저는 그런 지가 아니래요. 저는 자존심이에요. 이사장님이신 거 알고 왔습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그는 제기된 의혹들에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주장애인들을 상대로 10여 년간 폭력을 행사해오며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한 최석도 씨는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에게 연락을 취해봤지만 최 전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방임, 학대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속 시원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혹 당사자, 그 누구의 입장도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거주장애인 가족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까? 정신 시스템 교육인데, 공기가 끝나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래 이제 연락하다고 거기가 좋아가지고, 조사로 가가지고 상담을 보여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그렇게 됐습니다. 집에서는 관리 못 합니다. 좋은 시설임을 확인한 후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맡겼다는 피해 거주 장애인의 부모. 우리는 속이 고장났다, 고장. 너무 속이 쓰게 빠지고,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속상해요. 쟤는 내가 지금까지 잘 생각을 찾는 거예요.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당장 어떻게 손쓸 수 없는 현실의 벽 앞에서
자식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8일 여러 의혹 속 A 재활원의 비공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임시 시설장을 만난 제작진,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15년, 20년 동안 산 애들 보고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 만나가지고 깨끗하게 한다고요.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호자들이 저한테도 와서 따지고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거주인들하고 그 보호자들의 의사다.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시설장 부임하시기 전에는 폭행에 있어서 뭐 방임이나 이런 횡령에 대해서 뭐 아시는 거는 전혀 없으셨나요? 몰랐죠. 올 초부터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사회도 알면은 올 초부터 이제 문제가 시에서 이제 점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네. 폐쇄할 겁니다. 저희들이 1차로 청문하고 2차 오늘 이제 서류 모자란다고. 보호자분들 의견은 청문회 결과 폐쇄로 기울어졌다는 임시 시설장의 주장. 하지만 거주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폐쇄 시 남겨질 문제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의 주체인 안동시청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인격 침해를 받은 사람, 이용자들이 25명이나 되고 30명 중 25명 대부분 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일 지원할 때 어떤 행정 시설 폐쇄. 시설 폐쇄요? 당장 그 이용자들을 어떻게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 그 유예기간을 12월말까지. 더 이상 거주 장애인들을 재활원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안동시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 유린은 지금도 빈번히 일어나며 매번 폐쇄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폐쇄 처분에 대한 A 재활원 측의 입장은 무엇일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저도 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게 괜히 임시 시설장으로 이사로 상황이 이 정도인 줄 모르고 왔다가 부탁받고 왔는데 이사회에서 여기 애들 피해보고 거주인 보호자들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좋은 변호사님 선임해서 소송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소송이라고 하면 시를 상대로 하신다는 건가요? 안동시청에서 행정처분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취소해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재활원 폐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임시 시설장. A 재활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8년간 운영되어 온 이곳. 누군가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아가며 견고해진 그들만의 섬이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앞에 놓인 유예기간 5개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 속 과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